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그 누구보다 달콤하지만 그만큼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한 번의 실수 혹은 단 하나의 잘못된 태도는 수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여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나 스스로 선택한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연예계에서 퇴출되거나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은 한국 연예인 4명의 비극적인 몰락 스토리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성공의 정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 같다. 이들이 누렸던 영광의 높이만큼 그들이 떨어진 나락의 깊이는 더욱 처참했다. 우리는 이 파멸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대중의 신뢰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면밀히 해부해볼 필요가 있다. 1. 길 용서가 독이 된 순간. 2번의 음주운전이 앗아간 진정성 7년의 공백. 그리고 믿었던 대중의 가슴에 두 번째로 못을 박다. 그가 배신한 것은 대중의 관용이었다. 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이자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길성준으로 살았던 길. 그의 매력은 화려한 스타의 아우라가 아닌 진짜 나를 숨기지 않는 촌스럽고 어딘가 모자란 듯한 인간미와 진솔함이었다. 특히 방송 초창기 무도 멤버들 사이에서 어색하고 힘들어하던 모습부터 끈질긴 노력 끝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정형돈 라인을 구축하며 성공을 쟁취한 그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시청자들의 좌절과 성공을 대변하는 듯한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그의 어리숙하고 꾸밈없는 모습은 진짜 길의 모습이라고 믿어졌고 대중의 애정은 거의 맹목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했다.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랐고 그의 성공에 함께 기뻐했다. 이러한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터진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이었다. 한순간의 안일함이 빚어낸 실수라고 변명하기엔 그가 누리는 명성과 책임감이 너무나 막중했다. 대중은 큰 배신감에 몸서리쳤으나 길은 즉각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깊은 자숙에 들어갔다. 무도 하차는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공백 기간 동안 그가 짊어진 짐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에 대중은 서서히 관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조건부 용서가 여론을 형성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대중은 그에게 한 번의 회생 기회를 부여했고 길은 이 기회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비극적인 재앙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가장 충격적이고 파국적인 반전은 두 번째 재범이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대중이 건넨 따뜻한 용서와 두터운 신뢰를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길은 또다시 똑같은 음주운전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대중이 기대했던 것은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보여주는 완벽한 변화였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책임의 극치이자 스스로에 대한 오만이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나는 당신들의 용서를 가볍게 여긴다는 노골적인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이쯤 되자 대중의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냉소적인 조롱으로 폭발적으로 변질되었다. 진정성이 없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첫 번째 실수 때 보여준 눈물과 자숙의 태도, 그리고 오랜 공백 기간의 고통마저도 대중을 속이기 위한 연기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오만한 재범이었다. 특히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인 어설픈 해명,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비겁한 태도. 그리고 팬들의 질문에도 뭉답으로 일관했던 모습은 그가 예능에서 보여준 순수한 바보의 이미지가 사실은 대중의 사랑을 착취하고 이용한 두꺼운 가면이었음을 여실히 폭로하는 것과 같았다. 대중은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믿어준 그의 인간미에 대해 스스로 기만당했다고 느꼈고, 결국 길이라는 이름 석자는 연예계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블랙리스트로 남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기회와 용서의 가치를 망각한 자에게 세상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사례다. 2. 지은 황금 수저를 걷어찬 무책임한 투정. 번아웃 발언의 나비 효과. 수많은 지망생이 꿈꾸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인생이 지겹다고 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솔직함이 아닌 특권층의 나태함이었다. 신인 배우 지혜은의 등장은 연예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기성 배우들과는 차별화되는 신선하고 독특한 마스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는 데뷔와 동시에 수많은 광고와 예능 프로그램에 러브콜을 받으며 가장 뜨거운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했다. 시청자들은 지겨울 만큼 천편일률적인 연예계의 미의 기준과 정형화된 캐릭터들 속에서 그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모습에 열광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의 앞에는 황금빛 꽃길만 펼쳐진 듯했고, 그녀는 노력 없이도 최정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운 좋은 천재처럼 보였다. 대중은 그녀가 연예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제목이라고 굳게 기대했다. 그녀의 소속사는 물론 방송 관계자들 모두 그녀에게서 차세대 대형 스타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대중의 기대와 환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 말에 의해 마치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한 인기 토크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일상과 속마음에 대해 털어놓으며 인생이 너무 재미없고 지겹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도 벌써부터 번아웃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백이나 솔직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이 발언의 파급력이 엄청났던 이유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꿈과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연기 지망생들이 단 한 번의 단역 기회라도 얻기 위해 몇 년씩 피눈물을 흘리고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있었다.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막 데뷔하여 황금 수저를 물고 쉽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신인이 힘들다, 지겹다고 투정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특권 의식에 찌든 나태함으로 비춰졌다. 그녀의 말은 당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도 별것 아니다라는 오만한 메시지로 해석되었고, 대중은 이 무책임한 투정에 대해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가 보여주려 했던 솔직함은 대중의 눈에 오만과 개념 없음으로 둔갑하는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이 발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공개적인 일침은 다름 아닌 국민 MC 유재석에게서 나왔다. 유재석은 방송에서 그녀의 태도를 보며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마 배역이 끊겨봐야, 그리고 스케줄이 텅 비어봐야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정신 차릴 거다라는 살벌한 충고를 던졌다. 이 선배의 뼈아픈 조언은 단순한 꾸중을 넘어 연예계에서 성실함과 감사함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유재석의 공개적인 비판은 그녀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한지 대중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순식간에 새로운 얼굴의 매력과 독특함은 증발했고, 건방지고 나태하며 게으른 신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았다. 대중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와 프로그램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결국 캐스팅 제의는 끊겼고, 방송국과 광고주들은 조용히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마인드셋과 태도가 그녀의 짧은 커리어를 스스로 끝장낸 이 사건은 연예계의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겸손과 감사함, 그리고 직업에 대한 진지한 자세라는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녀의 몰락은 운만으로는 성공을 지킬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증명했다. 3. 강인 팬들의 헌신을 조롱한 재범의 오만. 돌아선 아이돌의 그림자 슈퍼주니어의 심장이었던 남자가 팬들이 준 회생의 기회까지 2번이나 짓밟아버렸다. 그의 반복된 실수는 대중과의 신뢰 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선언이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은 팀 내에서 가장 남성적인 매력과 예능에서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그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존재로 강한 카리스마와 넘치는 에너지는 수많은 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의 인기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 오랫동안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해온 슈퍼주니어의 역사와 함께해왔기에 더욱 견고했다. 그의 성공은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대가처럼 보였고 팬들은 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길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게 강인의 몰락 역시 음주운전이라는 치명적인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활동 중이던 현역 아이돌 멤버가 저지른 이 행위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였기에 여론은 매우 싸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엘프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팬들은 성명서를 내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룹 멤버들은 강인을 옹호하고 그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소속사의 노력 덕분에 강인은 어렵사리 활동을 재개할 기회를 얻는 듯했고 팬들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는 대중이 연예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즉 2번째 기회였다. 이때 강인이 저지른 2번째 실수는 대중과 팬덤 전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첫 번째 실수의 교훈과 팬들의 헌신적인 지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이라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재범은 단순한 실수나 일탈을 넘어 나를 기다려준 팬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룹 멤버들의 노력까지도 무시하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 그 자체였다. 대중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그를 지지해왔던 팬들조차 2번의 기회와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든 그의 무책임함에 격분했고 더욱이 2번째 사건 이후 강인이 보여준 태도는 그를 향한 모든 지지층을 완전히 등돌리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절연의 선언으로 이어졌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사과와 반성 대신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려는 듯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진정성 없음을 각인시켰고 오히려 분란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팬덤 내에서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고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그 믿음을 산산조각냈다는 절규가 쏟아졌다. 그의 재범은 팬들이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결국 강인은 대중의 싸늘한 외면과 팬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그룹을 떠나야 했고 그의 이름은 슈퍼주니어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씻을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아이돌의 생명력은 뛰어난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아닌 대중 및 팬과의 깨지기 쉬운 신뢰에 달려있음을 처절하게 증명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재능으로도 만회할 수 없다는 냉혹한 교훈이었다. 4. 정준영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이중생활. 연예계의 영구 제명 자유분방한 4차원 로코가 사실은 지옥에서 온 조직적인 성범죄자였다. 그의 미소는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가면이었다.
가수 정준영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를 통해 등장하자마자 비주얼과 음악성을 겸비한 스타로 주목받았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으며 그의 주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그의 매력은 기존 연예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자유분방함, 쿨함, 그리고 4차원적인 엉뚱함이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쿨한 로커 이미지로 포장되었고, 모든 것에 초연한 듯한 태도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위트 있는 악동으로 추앙받았다. 대중은 그의 가식 없는 모습이 진정한 매력이라고 믿었고,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앞선 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다. 길이나 강인의 음주운전은 법규 위반을 통한 신뢰 훼손이었고, 지혜은은 태도 불량이었지만 정준영이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는 단순한 품위유지 위반이나 도덕적 실수를 넘어선 장기간. 이 사건이 대중에게 던진 충격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공포였다. 조직적인 성범죄였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그가 수년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 및 유포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한순간의 충동적인 실수나 어긋난 일탈이 아니었다. 이 행위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그의 일상이었음을, 그리고 그가 속한 집단 내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했다. 그의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추악한 형태로 피해자에게는 영구적인 고통을 안기는 잔혹한 행위였다. 이 사건이 폭로되자 대중이 느낀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선 인간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카메라 앞에서 순수하고 엉뚱한 미소를 짓던 정준영의 얼굴 뒤에 타인의 고통과 수치심을 유희거리로 삼는 악마적인 이중생활이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 이미지, 심지어 그의 자유분방함을 찬양했던 모든 콘텐츠들까지 모두 거짓과 기만으로 느껴졌다. 대중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TV를 보며 악마에게 열광하고 웃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의 범죄는 연예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송 매체의 신뢰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그가 출연했던 모든 프로그램은 그의 분량을 삭제하거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했으며, 이는 그의 존재 자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워졌음을 의미했다. 결국 정준영은 법의 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연예계에서는 영구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그의 사례는 연예인이 대중의 사랑을 담보로 가장 추악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몰락은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악의 초래한 파멸의 결과로 기록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아픈 역사가 되었다. 그는 대중이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악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내 사람의 이야기는 대중의 사랑과 명예가 얼마나 쉽게 얻어지고 또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거울이다. 그들이 누렸던 성공의 정점에서 그 성공을 지탱하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나 인기 자체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와 대중과의 깨지지 않는 진정성 있는 신뢰임을 명확히 알려준다. 특히 반복되는 실수는 팬들과 대중의 관용을 오만으로 착각하고 기회를 짓밟은 결과였으며, 성공의 정점에서 안일하게 뱉어낸 말은 그 자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이들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공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사적인 삶의 경계를 무너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파멸적인 범죄의 결과였다. 이들의 몰락은 연예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초심과 겸손,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실을 되새기게 하는 씁쓸하고도 강력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대중의 사랑은 칼날과 같아서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순간 그 칼날은 결국 스스로를 겨누게 된다는 진리다.